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인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완성 실전 제3회 마지막 32번에 34번 질문입니다. 바로 권섭 선생의 환강국어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EBS 교재의 독서 질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이 바로 주자의 무의국어가라고 하는 이 주자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네 이제 사대부들, 그 중에 특히나 이제 퇴계와 그 다음에 율곡과 같은 인물들, 혹은 또 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주자의 무의국어가를 어떻게 수용했느냐라고 하는 측면, 그 관련된 질문 내용이 여러분 EBS 수능 특강 독서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율곡계에 해당되는 어떤 제자들, 혹은 율곡 선생은, 그죠? 바로 이 주자의 무의국어가를 어떤다고요? 조선의 현실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그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어떤다고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대표적으로 퇴계의, 그죠? 바로, 고상국어가와 같은 작품인 거고요. 그죠? 자,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노론 계열의 우암성실 선생도 어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바로 이 권섭 선생의 환강국어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국어가 계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강국어가에서 환강이 어디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권섭 선생의 이제 아버지 되는 분이 권상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바로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율곡에서 그 다음에 우암송시열로 이어지는 그 항맥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율곡이 주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 그죠? 또 우암이 바로 이 퇴계, 미안합니다. 율곡 선생의 어떤 삶을 또 받아들인 것처럼 바로 이 권섭의 아버지 되시는 이 권상하라고 하는 분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바로 은거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우리 제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충북 제천이 되겠는데요. 그 제천에 가게 되면은 흐르는 강이 하나 있고 그 강을 우리는 환강이라고 하고 바로 그 환강 쪽에다가 바로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집 이름이, 그죠? 바로 한수제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따가 우리 작품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는데 그 한수제 집을 지었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아들인 이 권섭 선생이 그곳에 찾아가서 지은 작품이다 라고 그려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역시 국어가라고 해가지고 구수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죠? 흔히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서사라고 일컬어지는 한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수부터 해가지고 제10수까지가 어떤다고 제1곡에서부터 시작해서 9곡까지 내용을 다룬 거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국어가 계열의 어떤 작품하고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측면이 유사하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이러면 제2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런 형광펜을 딱 들고, 자, 밑줄 칠 것만 좀 쳐보세요. 제1곡이 어둠이에요?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리고, 땡땡땡이라고 그러시는 거. 그거는 그냥 밑줄만 쳐볼까? 그 다음에 제3수에 가시게 되면은 제2곡이 어둠이에요? 라고 하는 또 구절이 있죠. 그죠? 오케이, 그거 다시 밑줄 쫙 쳐놓고. 그러면서 화음도 좋으시고, 그래서 화음 일단 그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수를 아니, 4수를 가시게 되면은 또 4곡은 어둠이에요? 라고 해놓고는 환강 다시 밑줄 쫙 여기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 구절 어때요? 고상국어가에서 여러분들 봤던 구절이죠. 그죠? 바로 국가의 어떤 모습이 이런 어떤 모습을 반복적으로 어떤다고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어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1곡이 어둠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선생님 여기를 필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국어가 계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곡이 있으니까 어디메요? 라고 한다고요. 질문을 던지면 됐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1곡에 뭐가 된다고요? 지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 지명 장소에 대한 일종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요게 초장이라 한다면은, 요게 중장이라고 한다면, 종장의 내용은, 흔히, 예, 거기서 얻는 일종의 화자의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자의 어떤 호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구옥가 계열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이런 어떤 구옥가적인 모습이 일부는 드러났는데 완벽하게 재현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제2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 환강구옥가는 뭐니 해도, 그죠? 예. 일단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제1수 갑니다. 보세요. 예. 하늘이 이 산을 열어서, 예. 자, 하늘이 이 산을 열었더라.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늘이 처음 이 산을 만들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지게도 밟으시고, 지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대한 어떤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하늘이 처음으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그 중에서도 산을 만들 때에 그냥 듬성듬성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의 경계적인 측면을 다 헤아려 가지고 단다고 만들어 놓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어떤 경계에 대한 것, 그것이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밝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밝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천추에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죠. 천추의 한이 된다라는 말. 그죠? 예. 뭐, 있는 그대로에서 가게 되면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천을 이야기하는 거고, 추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번의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럼 가을은 1년에 몇 번씩 오는 거니?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가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천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천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오랜 세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랜 세월의 수월이, 다시 한번 물과 달이, 그럼 물과 달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지만, 자, 요것을 다시 뭘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렇지. 자연이란 말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연이, 그죠? 예. 자, 어디요? 자신의 분수 밖에 어떻게 있어? 맑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좀 더 우리 초장과 중장의 내용 한번 볼게요. 그죠? 예. 자, 하늘이 이 산을 처음 만들 때에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매우 밝으시고,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연을 분수의 밖에서 어쩐다고요? 맑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혹은 비치도록 해놨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 공간이 아름답다라는 거야,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야?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아마도 석담 달 동안 꽁 야쳐놓고요. 파곡 다시 동하면 꽁 야쳐놓고요. 그럼 석담이 어떤 곳이냐? 그렇지. 여러분들이 고상국가라고 하는 작품을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율곡 선생이 은거에서 지낸 곳이 바로 어디라 그래요? 바로 석담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예. 그 다음 파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암송실 선생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에서 지낸 곳이 바로 파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둘 다 진영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석담과 파곡을 됐나요? 예. 다시 볼 듯하여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에서 율곡 선생의 정치 혹은 그의 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로 우암송실 선생의 정치 혹은 그의 기상을 다시금 어떻다고요? 볼 듯하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은 바로 누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래, 작가인 권서 선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인 권상하 선생이 있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권상하 선생을 어디에 반열에 갖다 놓았어? 그렇지. 율곡과 우암 선생의 반열에 올라놓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율곡 선생의 풍모라든가 우암 선생의 풍모를 한다고요. 볼 수 있을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흐뭇한 이야기죠. 왜냐면은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겁니다. 그죠? 예. 자, 여하튼 제1수에서는 일단은 서사 기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에 이루어지는 전체 9구비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곡이 나오죠. 그죠? 제2수가 나오는데, 자, 그 2수를 잠깐 볼게요. 그죠? 앞에서 미리 얘기했지만, 그죠? 예. 저 앞에 나오는 9곡의 계열의 어떤 작품 내용하고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약간은 어떤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같아요. 1곡이 어둠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던져놨다고요? 그래. 질문을 던져놨다.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자, 1곡에 해당되는 그 지명이 어떤다고요? 나와줘야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제2수와 제3수를 보니까 어때요? 그래, 같이 화암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1곡의 이름도 화음이에요. 2곡의 이름도 화음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 그래서 보통은 1곡의 지명이 어디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더라. 그럼 선생님, 화음은 어딘데요? 그래. 화음은 바로 제2곡의 이름이 바로 화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야. 됐니? 예. 원 지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좀 써볼게요. 자, 대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럼 이때 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마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역시 마찬가지로 바위인데 바로 요 앞에다가 제가 한 글자만 더 갖다 붙이자 그러면은 대화암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암을 마주하고 있는 곳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제1곡으로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고유명사적인 어떤 이름은 없더라라는 거죠. 다만 화암을 마주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제1곡이더라 이렇게 봐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어떤다고요? 화암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 바위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아무래도 뭐 울긋불긋하게 어떤다고요? 꽃들이 어떤다고요? 만발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으니까 예, 뭐 거기 이제 뭐 나뭇가지가 여러 개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죠? 예, 바라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야? 아름답더라. 그래서 화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자는 지금 화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암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어떤다고요? 그렇지. 바로 화자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따가 작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 앞에 다시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 소위 말해서 물이 존재하겠죠. 됐니? 예. 그래. 그래서 요것을 어디로 본다고요? 제1곡이라고 화자는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어과학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이 모습은 같다는 거죠.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한다고요? 대답을 한다고요?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나머지 제2수와 3수부터는 한다고 그 유사하더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야기해봐. 물음과 그죠? 예, 그에 따른 대답을 한다고요?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국어과 계열은 중종에, 그죠? 중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각각의 어떤 지명의 지역의 뭔가 아름다움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종장에는 바로 그곳에서의 어떤 느끼는 즐거움 혹은 심리적인 상태, 그걸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요, 제1곡이고, 그 다음에 제2곡, 그죠? 네. 그 다음에 제3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곡까지 이루어진다고요? 9곡까지 이루어지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반복이네요? 예, 반복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이 반복되어지니까, 자, 이것도 파악해야 되죠? 유사한, 됐습니까? 예. 뭐가요? 문장 구조에, 그죠? 예, 뭐가 나타난다? 반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구국과 계열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겠나요? 예. 그래서 틀을 찍어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2곡부터 이제 제2수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곡이 어디매요?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한다고요? 화암이 기하네라고 하는 것은 그때 화암을 어떻다고요? 바라보는 장소에서 됐으니까 그 화암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기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공간은 실제로 화암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됐니? 예. 자, 그래서 화음을 봤더니만 화음이 어쩐다고 기이하더라. 그러면서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근원을 우리가 선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선원의 깊은 물이 뭐 한다고? 심리의 호수로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심리에 뭘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 호수를 만들어냈어요. 자,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자신이 있는 곳에 나타나 있는 그곳의 공간의 아름다움을 제시했더라. 그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선원이 있는, 됐나요? 예. 그 깊은 물이, 됐나요? 선원의 깊은 물이 심리에 뭘 만들었다고? 다른 호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어찌하여 일진의 범풍이, 그죠? 예. 갈 곳을 알아서 가느라. 그럼 이제 화자는 여기에서 다시 뭘 타더라고요? 그래.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제 배에 뭐가 존재하겠니? 그래, 돛이 어떤다,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런데 노를 젓는다? 노를 젓지는 않아.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됐습니까? 예, 그 배가 어떤다고요? 가도록 내버려두더라라는 거죠. 뭘 지시하고 있어? 바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지시하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럼 우리 다시 제2수의 내용 한 번 더 볼까요? 자, 제1곡이 어디면요? 아하, 눈앞에 비치는 화암이 아주 귀하구나. 저 신선이 있는 곳에 그 근원이, 그것이 흘러서 심리의 호수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저 배를 타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고요. 그렇게 갈 곳을 가더라. 유유자적하는 모습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띄워두다라고 하는 것이 제2수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제3수 갑니다. 그랬더니 제2곡은 어디매요? 자, 이제 똑같아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2곡이 어디매요? 그럼 이제 2곡이 어딘데요? 봤더니만, 아하, 이제 나오네요. 바로 화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다고? 제2곡으로 익명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암이 좋으시고, 그래, 이제 화암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화자는 뭐를요? 그래, 화암에 아무래도 도착하거나 그것에 오르거나 아니면 진짜 가까이서 바라본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천봉우리가 합쳐진 데에 한없는, 끝없는 어탄다고요? 연화로구나. 저 밑에 이제 여러분들 연화라고 하는 거 해놨죠? 뭐라고요? 안개로구나.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암의 풍경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바로 그 장소에 뭘 제시했다고요? 아름다움을 제시했더라.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 1000개의 봉우리가, 수많은 봉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 서로 합쳐져 있고. 그리고 그 봉우리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안개가 단다고요? 자욱하게 단다고요? 네. 끼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뭐의 모습이라고요? 화암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한 거다라는 거. 됐니? 예. 거기에 어디서 견이라는 개견절 이야기하죠. 패라고 하는 건 짖다. 다시 한번 개소리. 미안합니다. 예. 개가 짖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개명, 다시 한번 닭 울음소리가, 그죠? 예. 골골짜기어 탄다고요. 골짜기마다 들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개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감각적 이미지하게 해봐. 청각적 이미지.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그곳에서 화자가 느끼는 바. 어떤 거야?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죠? 예, 바로 사람들이 어떤다, 사는 마을이 어떤다고요? 또 있음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한 거다. 보면 되겠죠. 됐니? 예. 뭐, 그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제4수 갑니다. 똑같아요. 자, 제3곡은 어디면요? 이렇게 잡아준 거죠. 그죠? 예. 그랬더니, 환강이 여기로 딱, 그래. 3곡의 이름은 뭐라고요? 환강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예. 3곡은 환강이다.
그러면서 양양한 현손이, 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 양자인데 보통 우리가 한자가 두 개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지? 그렇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성어나 의태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는 큰 바다 그렇게보다는 의역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 넘실거리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 현송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하게 되면 현이라고 하는 건 검은고 줄현자예요. 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우다, 암송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은 그건 쉽게 말하면 그냥 자, 넘실거리는 검은고 소리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넘실거려 울려 퍼지는 저 검은고 소리가 구자라는 건 예구자, 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제자. 그러면은 예집.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환강가의 집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에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바로 누구? 권섭 선생의 아버지가 권상아 선생이 지은 집. 뭐라고 했어요? 현수제라고 일컬어지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수제 미안합니다. 예. 한수제가 됐니? 예. 어디야? 여기에 이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됐니?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제 3곡 어디야? 환강이야. 근데 환강은 이제 누가 지내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넘실거리는 그런 어떤 검은고 소리가 어디에서? 아버지가 사시는 그 한수제에서 한다고요. 울려 퍼져 나오더라. 이어져 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의 추월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가을달 됐습니까? 예. 가을달과, 그죠? 예. 가을달과. 그 다음에 정강이라고 했지만 시조는 뭐가 되겠어요? 강가에 됐나요? 예. 강가에 정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강가의 정자는 어제론 듯하여라 변함없이 존재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역시 한강가의 어떤 아름다움을 그렇게 제시한 거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제3곡이 어디야? 한강이 여기야. 한강. 그랬더니 검은고 소리가 넘실 그죠? 예. 한수제 정자에서 한다고요. 그래 쭉 이어져 나오네 집에서. 거기에 가을달 밝게 비치고 강가의 정자는 마치 어제 있는 듯, 그죠? 예, 그렇게 변함없이 존재하더라. 역시 아름다움을 제시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제5수 갑니다. 제5수. 자, 뭐가 되게요? 네, 4곡은 어디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제4곡은 어딘데? 봤더니, 이름도 혼란하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세요. 네, 이름도 혼란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황공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 네. 다시 갑니다. 제4곡이 어디네요? 원래는 그 사곡 이름이 황공탄이라고 얘기해. 이때 탄이라고 이따 보면 물결 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황공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자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무슨 한자인데요? 두려울 한자.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한다고요? 두려울 공자. 그러니까는 황공, 두려운 어떤 시냇물.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으니까, 예. 그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4곡은 한다고요? 황공탄인데, 그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구호과 계열의 시를 본다 그러면은 제4곡은 어디매요? 뭐라고 해가겠습니까? 황공탄이 여기로다. 이렇게 해서 하겠지. 그런데 화자는 뭐 한다고요? 이름이 너무나도 뭐 한다고요? 혼란스러워. 라고 자신의 생각을 어떤다고요? 그렇게 제시해버렸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서 다시, 예, 일어났네요. 탄성. 이때 탄이, 그게 뭐냐면은 물결 탄자다. 됐니? 예. 그래서 그 물결의 무엇이요? 소리가. 됐습니까? 그 물결의 소리가. 어째? 아기가 어쩐다고요? 계곡을 흔드는데. 그럼 다시 이 물결의 소리와 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아기. 이거, 베이비 아니다. 됐습니까? 예. 아기라는 건 산. 됐나요?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모습. 그래서 그 산의 어떤 위치, 모습이 됐니? 예. 어떻더라는 거야? 계곡을 흔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소리가 크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물소리가 우렁차요. 그죠? 예. 그 물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으면은 그 산의 모습을 뭐 한다고요? 그래, 흔들어 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니? 예, 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아래에, 그 안이라는 건 어딜 얘기하는 거겠어? 황공탄 아래에. 됐습니까? 예. 자는 그 드래곤, 용이, 그죠? 예. 도가성의 깨도다. 그럼 도가성이 뭔데? 도라고 하는 게 그게 노도자예요. 다시 한번, 노젓는 소리에 어떤 다 깨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자, 물 아래에 자던 용이 어떤다고요? 바로 이 노젓는 소리 깨면 어떻게 되겠어? 우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살이 어떤다고요? 다시 넘실넘실 거리는 모습이겠죠. 됐습니까? 그래. 바로 제5수는 제4곡의 황공탄을 탄다고요? 설명한 것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4곡은 어둠이에요. 이름이 혼란하지만 그 이름은 황공탄이라고 하네. 그죠? 예. 그 물결의 소리가 단다고요? 산 지위를 어떤다고요? 뒤흔들어. 그죠? 그랬더니 그 아래, 황옥단 아래 자던 용이 노젓는 소리에도 깨더라. 라고 하시겠죠.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6곡은 했는데 지금 5곡은 어떤다고요? 빠졌죠. 됐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5곡은 어디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권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권소.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전은 어떤다고요? 권호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때 권소가 바로 권섭 선생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5곡은 어디에요? 권소가 여기로다. 이름이 어떤다고요? 자, 나의 이름과 같은 것이 우연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예. 조물주가 또 기다렸느냐? 누가 오기를? 내가 오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그죠? 이 가운데에서 나도 뭐 한다고요? 그래. 살아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바로 제5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해설지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 왼쪽에 보시면은 제5곡의 내용 전문을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됐니? 예. 자, 다른 거 없어요. 제5곡은 권소라고 하는 곳이고, 그죠? 예. 그랬더니 이름이 우연인가? 누구하고? 나와. 그래서 조물주가 나를 기다렸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함께 살아보고자 하더라라고. 나도 집으로 컴백하고 싶지 않아. 이곳에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 제5곡입니다. 자, 이제 제7수 갑니다. 자, 7수 갔더니 몇 곡? 제6곡이 어둠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랬더니 다시 밑으로 변합니다. 병산이 금수로다. 그래, 제6곡은 병산이야. 됐습니까? 병산. 됐나요? 그러면은 병산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병풍병자예요. 그러면은 산은 산인데 뭐도 같아? 그래. 마치 병풍을 탄다고 둘러놓은 같은 산이다라고 해가지고 병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산은 우리가 지명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동에도 가게 되면 병산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서원 앞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마치 산이 딱 병풍을 둘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절벽이 깎아져 있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의 옛날 있나요? 고향도 경북 영주에 있는데 그것도 병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윗동에 또 있었어. 됐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산을 탄다고요. 깎아지는 어떤 절벽이 있는 곳을 저는 병산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니? 예. 그런데 병산이 뭐 한다고요? 금수로다. 금수라는 건 뭐야? 그래, 비단을 수놓은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백운과 명월이라고 해서 백운은 흰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명월은 밝은 달을 이야기하죠. 됐니? 예. 자, 다시요. 흰 구름과 밝은 달이 비치니 옥경달 떠나 까 맞춰놓고요. 여기로구나. 뭐라고요? 옥경이 this here 여기로구나.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예. 자, 다시요. 중장에서 뭘 제시한다 그랬습니까? 그 지명에서의 아름다움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화자는 됐니? 예, 일단은 병산을 이야기하고 그 병산에 다시 흰 구름과 그 다음에 탄다고요? 별들이 탄다고 반짝반짝 비치지 않았겠니? 그죠? 예, 또 밝은 달도 비치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이곳이 어떤 청상세계가 아니라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탄다고요?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저 위에 태수의 신선이, 그죠? 예. 너 누군지를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 위에 봤더니 병산 위에, 그죠? 자, 누가 있다고요? 신선이 있는데, 그죠? 예. 누군지 잘 어떤다고요? 모르겠구나.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쪼기잖아요. 그죠? 예. 멀리 있는 사람이 신선임을 내가 알겠구나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이 병산의 모습에 취해서. 됐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선을 어떤다고요? 잘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볼 수가 됐나요? 예. 없음으로써 됐니? 신선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준다라고 보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래서 제출됐고요. 자, 제8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제7곡이 어떤 메뉴.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죠? 예. 그랬더니, 어우야, 부용벽이 됐나요? 자, 7곡의 이름은 부용벽이라고 일컬어주는 거다. 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우리가 한자로 됐니? 예, 부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벽은 말 그대로 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무슨 모양이겠어? 연꽃 모양의 벽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기절하다라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한다고요? 기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한다고요? 절경이더라. 아주 빼어나구나. 그죠? 빼어나다라고 해서. 됐니? 예. 또 뜻하는 것, 또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니? 예. 그래서 백척의 천재의, 자, 백척의 천재라고 하는데, 제자가 이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다리 제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니까, 백척이나 되는 천재, 뭐 한다고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 사다리. 됐나요? 하늘 사다리. 이걸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하늘 사다리에 항려를 뭐 한다고요? 듣고, 듣자 올 듯. 다시 말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럼 항려가 뭐야? 오호, 학의, 어떤다고요? 울음소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야, 제 칠곡이 어디야? 부용벽이야. 근데 부용복이 어떤다고요? 아주 귀하고 어떤다고 빼어나구나. 그래서 마치 저 부용벽을 타면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뭐 같아요? 하늘 사다리 같아.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는 어떤다고요? 학들이 새끼를 쳤는지, 와, 절벽이 어떤다고요? 모여 있어. 그래서 학의 울음소리도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우리 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타는 거죠? 신선이 타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있는 공간이 또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천상세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석양에 좀 무렵대에 범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면은 우레들 범자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써줄까? 넘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예. 넘실거리는 외로운 배로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러니까 외로운 어떤다고요? 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때 외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다고요? 한 척에 뭐 한다고요? 배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오락가락 하더라. 그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던 자연의 모습을 가자는 즐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배를 타고 즐기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제 9수 갑니다. 자, 9수 가면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제 8곡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럼 8곡은 어딘데? 능강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 능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때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동자인데, 그죠? 예. 아무래도 마을보다는 어떤다고 골짜기 정도 해석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강 골짜기, 그래서 능강동 정도 됐으니까, 예.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떻다라는 거야? 어우야, 맑고도 또 어떤다고요? 깊어. 그죠? 예, 맑고 깊다. 한마디로 한다면 깨끗해. 아름다워. 저 앞에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지명에 해당되는 뭘 제시한다고요? 아름다움 다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능강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맑고 깊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더라.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금서 40년에 됐나요? 예. 자, 금서라고 하는 것은 금이란 건 뭐야? 가야금, 금고, 금자. 서라고 하는 것은 책서자. 그러면 가야금 연주하고 그다음 책 읽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공부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책을 버타며 보낸 40년에 너가 어인 손이 이러던가. 이때 손이라는 것은 핸드의 개념이 아니라 게스트의 개념이야. 너 어인 손님인가?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아마도 됐으니까, 예. 일실, 하나의 집에 쌍정, 두 개의 정자가 있는 것을 못내 만다고 즐겨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거야? 게스트와 함께 한다고요? 이곳을 즐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뭐, 그 정도의 어떤 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예.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빠졌지? 제 구곡이 빠졌죠. 됐습니까? 역시 제가 우측 하단에다가 구곡에 대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 제가 미리 설명하자면, 구곡은 어디인가? 됐나요? 예. 그랬더니, 자, 지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바로, 누각 위에, 됐습니까? 누각 위에, 됐나요? 누각 위에 계신 분은, 됐나요? 예. 누구인가? 그죠? 예,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구곡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구곡이 어둠에요 하게 되면,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지명이 나와야 돼. 그런데 지명이 나올 줄 알았어. 됐니? 누가 위에 누가 계신가? 그죠? 예. 그러면서, 낚시터의 붉은 글씨가 예나 지금이나 풍치로구나. 그죠? 예. 그래서, 낚시터에, 그죠? 예. 뭐가 존재한다? 붉은 글씨가, 그죠? 예. 붉은 글씨가 된다고요?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두서없습니다. 그죠? 내용이. 그래서 마지막, 저기 저 신선들의 산수에 둘러싸여서 오랜 세월을 이어왔나 하노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아, 신선들에게 한다고요? 둘러싸여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랜 세월을, 그죠? 예, 오랜 세월을. 무엇이? 그 붉은 글씨가, 즉, 단서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단서가 이어져 왔노라. 그러면 화자가 있는 곳이 마치 누가 어떻다고요? 사는 곳이다? 신선이 사는 곳이다 정도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 그래서 이 환관구곡가는 일반적인 구곡가 계열의 어떤 작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됐니? 예.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높은 작품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된 내용을 한번 봐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좀 깔끔하지 못하죠, 작품이.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